네, 이현종의 주쇼 5월 28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전투표일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 11시에는요, 이 오세훈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정원호 후보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열립니다.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서울시장 선거 상황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김재섭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또 소소문 붕괴 사고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돌아가신 분들 참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을 일단 중단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공개적인 행보는 네. 오늘 저녁에 있는 토론회가 그렇죠. 아마 첫 공개 일정일 것 네. 같고요. 그 전까지는 뭐 유세차부터 해서 유세 뭐 이런 일정 모든 공개 일정들을 다 취소해 놓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오늘, 여론조사 이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선거일 6일 전에 28일,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공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신문을 만들고 있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미리 이 결과를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특별히 신문이 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시장 한번 볼까요? 서울시장 관련해서 일단 이 조사는요. 서울시장의 경우는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만 18세 이상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이 14.0%입니다.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불합한 3.5%포인트입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가 26일, 27일 이틀간 걸쳐서 했는데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39%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선 가능성을 보면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당선 가능성을 보면 서울시장 후보 같은 정원호 후보는 44%, 오세훈 후보는 36%,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정원호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조사는 오늘 발표했던 동아일보 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경우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49.6%, 오세훈 후보는 36.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사는 저희가 오늘 지금 신문 발행 전에 처음으로 일단 공개를 해드린 것인데, 자, 김재섭 의원님, 지금 네. 보면 조사가 좀 오락가락해요. 예. 네. 이 조사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직접 그 질문자가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네네. 이 설문을 받는 방식이고, 이제 ARS는 자동응답이니까 보통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은 정당 내지는 여당에게 우호적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ARS는 반면에 이제 적극 지지층들 대상으로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유의미하게 저는 봐야 될 것은 뭐 하나하나의 여론조사보다는 결국 추세 이런 거를 추세다? 봐야 네. 될 텐데, 뚜렷한 추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은 처음에 50% 한 중반대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빠져서 이제는 40% 내지는 이제 우리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39%까지 빠졌는, 처음에 좀 차이가 많았잖아요. 많이 그렇죠? 났죠. 네. 한 15%포인트 네네. 이상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거의 ARS 기준으로는 완전히 붙었거나, 맞아요. 예, 이제 오차범위 내로 초박빙 상태로 양상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정원호 후보의 거품이 빠진 양상은 여론조사 거의 모든 통계에서 다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네.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극복해야 될 것은, 정원호 후보가 빠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따라잡는데 좋은 거지만,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만큼 본인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네네. 되는 문제는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정원호를 뽑지 말아야 될 이유는 확실하게 아셨는데, 네.
아직 오세훈을 뽑아야 될 이유를 찾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야당 지지층들의 이제 결집도가 예, 꽤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 아무래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감.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같이 유세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이유기도 하겠죠. 아, 그럼요. 사실 제일 걱정이 됐던 네. 것은 그 장동혁 대표라는 변수, 상수죠. 사실 뭐 네. 변수라기보다는 그 상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캠프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출마를 한 해만 해가지고 옥신각신했던 때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 노선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개혁 노선으로 표방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야지만이 나는 서울시장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뭐 출마가 지연되는,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지연되는 그런 상황,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을 만큼 당동혁이라는 변수는 사실 선거에서 굉장히 악재였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 광역단체 선거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접근한 데가 꽤 그렇죠, 많더라고요. 많죠. 뭐 충남, 충북 등등등 네네. 뭐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랑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나마 지금 지지율들을 보수 지역 내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여전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장동혁 대표를 그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내가 보수지만 이건 아니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 좀 그 분열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상도 좀 미진하게 잡히는 것들이 있는데 막판에 그 보수를 어떻게 결집시키느냐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여론조사를 또 하나 했어요. 한국일보가 한 것인데요. 여야 대표 간의 어떤 신뢰도 또 긍정도 이걸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운동 참여가 긍정적이다 라는 거 이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18, 19일 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3%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23%밖에 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거.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한번 볼까요? 부정적 평가는 52%에 달합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41%가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 어떤 전륜하지 못하는 장동혁 노선.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확장을 마지막에 막는 뭐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앵커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의 부정 평가가 정청래랑 장동혁 둘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 굉장히 비호감이거든요. 국민적인 비호감이고 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안 왔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맞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비호감인 정청래 대표와 비교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 이건 진보 진영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 저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단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토론을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벌써 6번이나 양자 토론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이제 오고 가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에서도 서울시장이라는 지위가 워낙 중요한데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토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오늘 이제 오늘부터 밤 11시입니다. 도대체 밤 11시에 심야 토론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거는 저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본 거고 제가 그래서 법도 발의해 놨거든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법정 토론을 최소 3회 이상 하는 걸로 맞아요. 법도 발의해 놨는데 오죽하면 그 법까지 발의해야 될 만큼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정원 후보 토론회장에 나와봐야 본인 점수 깎아먹는 걸 너무 잘하시고 계실 거고 하물며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정원호 후보 저 토론장 보내봐야 우리 표 깎아먹으니까 최대한 좀 어디 감춰놓자 이런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뭐 이런 행사장이나 아니면은 기자 백브리핑이나 보면 말을 열 때마다 실수가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말을 열 때마다 점수를 깎아먹는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정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서울 전문가인 오세훈 후보랑 토론했을 때에 얻어질 것이 결코 없으니까 이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토론을 회피하는 그런 건데 정치적인 유불리 저는 인정하거든요. 네. 보통 앞서가는 후보가 토론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안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아니, 전재수 후보도 본인 까르띠에식에 그렇게 비난받는데 6번이나 토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 가운데서는 정원호 후보의 생각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아니 이재명 픽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재명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청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은 있는 건지 네. 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매일 보좌관 그러니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관 네. 통해서 공약 설명하고 이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그 서울시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당장 일을 시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서울시장이 필요한 건데 저거 이 부동산 정책 이해나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는. 근데 아니 이 정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로 막아야 되나?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